예, 예, 오늘은 2024년 1월 9일이죠. 제가 요즘에 황태연 선생님의 책을 제가 모조리 아주 사서 이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한 세대를 살아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대학자를 만난다는 것은 적어도 저로서는 매우 행복하고 또 삶이 아름다운 일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지구의 기원, 우주의 역사, 지구의 역사, 인간의 역사, 이런 거를 공부하고 또 자연과학 분야에 열심히 공부하고 가르쳐 주시는 박문호 선생님이 계시고, 우리가 쓰고 있는 말과 글을 또 알려주시는 우리 공우 강산 박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우리의 상고사를 상고사의 새박이는 이름으로 율곤 이중재 선생님께서 큰 가르침을 주셨죠. 또 여기에 어문학의 대가인 유창균 박사님도 계시고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체계를 현실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독일에서 공부하고 오신 우리 최동석 인사소직 연구소장님의 글을 대하면서 저는 이런 분들을 승인으로 모시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또 대학자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우리 황태연 선생님을 뵙고 저는 무척 기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황태연 선생님의 대학자 황태연이란 이름으로 책을 소개하고, 그리고 그 책에 쓰여져 있는 머리말을 읽으면서 황태연 선생님이 앞으로 어떠한 철학과 사상과 정치 사회 문제를 들여다보고 있는지를 함께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황태연 선생님의 1997년도에 쓰여져 있는 지역 패권의 나라, 지역 패권의 나라, 한국의 5대 소외 지역은 제주, 호남, 충청, 경기, 강원, 이란 본질적으로 한국의 내부 식민지이고, 이를 타파하는 근원적인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소외 지역들의 연합 및 소외 지역 민과 영남 시민의 연대가 필수 불가결하다, 이렇게 황태연 박사님이, 이때만 해도 황태연 박사님이 뭐 젊으셨겠죠. 자, 그래서 지역 패권의 나라의 머릿말을 제가 읽어보면서 저 생각을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추천사를 쓰신 분이 계시는데, 이국영 선생님이신데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입니다. 일단 추천글을 읽고 우리 황태연 선생님의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주의는 한국의 현실 정치가 직면하고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회과학계가 당연하고 규명해야 할 난제이다. 이미 학계에서도 이 문제에 관한 적지 않은 토론과 글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 당위론이나 규범론 쪽으로 지역주의 극복을 주장하는 정도였다. 아니면 지역주의는 이런 차원에서는 설명할 필요조차도 없는 특수한 사례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 여기에 편리하게 도입되는 학문적인 변명은 이론과 실제의 괴리이다. 언론계나 학계 일부에서 서구 정치 발전의 경험과 비교해서 서구로부터 너무 벗어나 있는 여러 가지 정치 현상들을 이런 괴리 현상으로만 받아들이고 조만간에 극복해야 할 망국병이라고 한탄하고 있다. 황태영 교수가 이번에 발간하는 이 책은 지역주의 연구를 이론과 실제의 괴리라는 편리한 변명으로 회피하고 있는 학계 풍토에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황태영 교수는 전공 영역이 정치 사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역설을 낸 데 대하여 이 분야의 전공상 더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필자로서는 부끄러움조차 느낀다. 이규경 선생님 지금 쓰고 있는 출전사의 글입니다. 저자는 스스로 이 책을 대중적 학술서로 집필하였다고 하고 또한 대중으로부터 어떠한 방향이 올지는 미지수지만 적어도 이 책은 한국 정치를 논하는 지식인들에게 지역주의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계몽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지역주의를 다룬 연구가 우리 학계에서도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나 그러나 일부에서는 지역주의를 정치 영역 그 자체에 발생한 문제로만 이해하거나 다른 일부는 자본주의 발전에서 피할 수 없는 불가결한 불균형 문제 중 하나로만 파악하였다. 이런 식으로 한국의 지역주의 문제에 접근하게 되면 지역 갈등의 문제는 한국 사회가 이런 추세로 계속 발전하면 저절로 해결될 시간상의 문제로 축소되어 버린다. 그러나 황태영 교수의 이 책은 지역주의가 전체 사회, 즉 상부 구조와 토대에서 구조화되어 어떻게 확대 재생산되고 있는가를 아마도 최초로 규명하려는 시도로서의 의의가 있다. 지역주의는 결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향될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의 본질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현실 정치가 이를 시정하여야 해결할 문제이다. 세상을 학문적으로 해석하고 즉 인식하고 설명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세상의 변화에 필수적인 전제 조건들에 관하여 완전히 명확해져야 세상은 효과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 여기 학문적 이해와 세상의 적극적인 변화 사이에는 명백한 변정법적인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지역주의를 규명하려는 황 교수의 용감한 시도를 높이 평가할 수가 있다. 필자는 이러한 시도를 높이 평가하지만 이 책에 담겨있는 모든 개념과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 책에 대한 비판과 반론은 필자에게만 주어진 과제가 아니라 한국의 정치 발전을 생각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이제는 이론과 실제의 괴리만을 핑계 삼지 말고 이 괴리의 간격을 해소해야 한다. 통일 후의 독일 사정을 보면 과거의 동독 주민과 서독 주민의 갈등 상황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통일 이전에 남쪽 지역주의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면 통일 이후의 지역 갈등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남쪽의 지역주의를 해결해야 할 시간은 그리 충분치 않다. 그런 점에서 황 교수의 이 저서는 필독할 만한 책이다. 황 교수는 나름대로 동기를 가지고 나에게 이 글을 그래서 특히 나의 출신지를 밝혀주기를 부탁했다. 아마도 그 동기 중에 하나는 본인이 이 책에 표현되어 있는 영광스러운 경상도 사람 부산 출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나는 현재 내가 사회에서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이득 중의 일부는
출생지 덕택이라고 생각한다. 예. 이구경 선생님께서 부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수년간의 유학생활과 사회생활에 호남인과 교류하는 것이 불편한 경우가 많았고, 영광스러운 경상도 사람에게 일종의 정오심을 가진 일부 호남인들을 접하고 한편으로는 황당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또 다른 반감을 가져왔다. 그 원인이 이 책에서 구별하고 있는 단순한 황토주의 탓인지 지역주의의 소산물인지 아니면 나의 개인적 부덕의 소치인지는 스스로 철저히 규명해 보아야 할 것이다. 규명해 보지는 못했다. 그러나 이 글을 쓰게 된 동기 중에 하나는 이성적인 정치적 관점이란 출신지의 차이로 인해 지닐 수 있는 개인적인 지역 감정과 다를 수가 있고 또 달라야 한다는 평소의 생각을 밝힐 수 있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어떠한 개인적인 지역 감정과 정치적 견해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경상도 친구들과 극소수 호남 지기들은 나를 이해해 주리라 믿는다. 1997년 봄비 내리는 날에 이 추천사를 이제 쓴 것 같습니다. 저도 그 경상남도 창녕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경상남도 창녕 사람이면서 저는 단 한 번도 아직까지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힘에 제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부를 좀 해본 사람이라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부조리하고 부조화되어 있는 사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또 우리가 조선팔도 13도에 지역색이 분명히 뚜렷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지역색이 분명히 있는 것이 그것이 당연하고 옳은 것이고 더 좋은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생각이 똑같은 영남놈만 있다든지 호남 사람만 있다든지 충청 사람만 있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영호남, 충청, 경기, 강원, 경기, 서울이 다 함께 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은 영남에 가든 충청에 가든 호남에 가든 20%의 주류가 있고요. 한 80% 정도의 비주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문명학술연구원으로서 공부를 해오면서 지역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한 것을 과거에 저도 강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에서 비록 1997년도에 우리 황태현 선생님께서 지역 패권이 나라는 책으로 강의를 하지만 오늘의 지금 현재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벌써 지금 현재 약 25년 전의 이야기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도 동서 갈등이 있고요. 지금도 문화적인 차이가 있고요. 또 서로가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대한 정치적인 투쟁이 지금 현재도 노골화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도시를 그 지역을 가든 주류 20%가 있고 나머지 80%가 있는데 주류 20%들과는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통하게 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호남을 예를 들면은 영남과 호남은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른 것입니다. 또 신라와 백제의 출발도 다른 것이고요. 물론 더 깊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다 우리가 한민족이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기본적인 그 문화가 일단 다르기 때문에 정서적인 부분이라든지 문화적인 부분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문화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뭐냐면 접근하게 되면은 매일 싸우게만 되는 것인데요. 정치는 문화적으로 접근하면 안 되고 정치는 공적 관계에 공적 일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무엇이 공정하고
무엇이 정의롭고 무엇이 뭐냐면 그 개방적인가, 예,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개방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공정하고 정의롭고 개방화되지 않으면 정치는 문화적으로 싸우게 되면은 항상 경상도 놈, 호남 놈, 충청도 놈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이가 무엇이 잘못되었고 문재인이가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공정하고 정의롭고 개방화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하게 따지게 됐을 때 문재인이가 잘못했다, 윤석열이가 잘못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은 문재인이가 이낙연이가 윤석열이가 검찰 쿠데타를 하게 될 때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윤석열이가 은히 거짓말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과 이낙연이가 바로 윤석열을 감삼으로 인해서 윤석열이가 결국 더불어민주당과 척이 지어서 지금 현재 윤석열이가 권력을 잡게 되는 이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의 책임이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검찰 쿠데타에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나쁘지만 윤석열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봐준 문재인이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하고 정의롭고 개방화되어야만이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는 발전되는 것이지, 그 정치가 뭐냐면 이러한 기준점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지금 현재 우리 이규경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영남이든 호남이든 충청이든 경기, 서울 경기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는 마음껏 발휘해서 그들이 고유한 그런 특색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가야만이 우리 한국이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영남놈이든 호남놈이든 충청놈이든 경기놈이든 서울놈이든 충청놈이든 강원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거짓말하고 누가 뭐냐면은 잘못하고 누가 뭐냐면은 이 사회에 해를 끼치는가를 냉정하게 뭐냐면은 규범해서 이거를 처단하고 이들을 뭐냐면 바로 잡아가지 않으면은 지역 문제는 영원히 뭐냐면은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평생을 민주당에 꿀을 빨아먹고 꽃길을 걸었던 이상민이라든지 이낙연도 지금 막바지에 지금 현재 탈당해서 지금 국민의힘에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놈들 때문에 바로 우리 한국 사회가 바로 지역색에 얽매여 가지고 서로 다투고 서로 뭐냐면은 얼굴 붉히는 이런 모습으로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황태현 박사님께서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한국의 5대 소외 지역들 제주, 호남, 충청, 경기, 강원에 여기에 있는 소외된 계층이 저는 영남 사람이지만 한 번도 뭐냐면은 영남 사람들이 대단하고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우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다른 것이다. 성현의 자손으로서 환원당 김경필의 후손으로서 제가 정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르고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단 한 가지 일념이시지, 내가 영남 사람이기 때문에 호남을 멸시하고 누구를 멸시하고 할 수 있는 정도의 이 입장에 놓여져 있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황태현 선생님께서 이렇게 한국 5대 소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한 의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황태현 선생님의 이 머리말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한국 정치에서 지역주의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누구나 부인하지 않는 이 지역 문제를 대하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정의 문제를 망각하고 살았다. 그렇죠. 정의롭고 공정하고 개방화되어야 되는 것, 투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지역 문제 앞에서 특히 배운 사람이면 배운 사람일수록 더욱 더 정치 윤리적인 규범감을 상실하였다. 또한 진보적인 인사일수록 이 지역 문제를 폄하하였다. 또 어떤 이들은 지역주의를 한국에만 있는 고질적인 망국병이라는 무식한 설교를 되풀이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의 지역 문제를 국제적 수준에서 비교하고 분석한 변변한 연구 실적 하나 없고, 또 독자적인 지역주의 이론을 개발하려는 논문은커녕 이미 존재하는 외국의 지역주의 이론을 소개하는 번역서 한 권 없는 실정이다. 필자를 포함한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러한 지적 규범적 나태를 비판하면서 반성하면서 지난 1년간 이 지역 문제 연구에 달라붙었다. 지역주의와 지역 문제의 수많은 국제적 사례를 추적하면서 흥미진진하기도 하고 고달프기도 했던 이 연구 작업이 도달한 정치 이론적 실천적 결론은 한국의 5대 소외 지역들 제주, 호남, 충청, 경기, 강원이란 본질적으로 한국의 내부 식민지, 아주 좋은 편입니다. 내부 식민지이고, 이를 타파하는 근원적인 정치개혁을 위해서는 소외 지역의 연합 및 소외 지역민의 영남 서민의 연대가 필수 불가하다는 것이다. 예, 저도 이 말씀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게 1997년도에 쓰여진 글인데 2024년도 지금 현재에도 저는 이 말에 정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정치라는 것은 서로 여야가 싸우기 때문에 전선이 확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중도라고 있지만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익을 쫓아서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폄하하기는 어렵지만 정치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보고요. 오죽하면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해석분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진보 민주 통일 세력과 친일 부역 자본 세력과의 지금 2024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저는 한판의 승부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일 부패 자본 세력이 지금 막강한 힘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지금 현재 군림하고 있고, 검찰 쿠데타 세력에 지금 현재 맞서야 되는 입장인데요. 여기에 진보 민주 통일 세력들은 지금 현재 매우 뭐냐면 취약한 부분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지금 전선에 서 있는 진영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는 지금 현재 테러를 당해가지고 지금 목에 칼이 찔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누워있는 이런 지금 신세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연구의 일부는 논문 형태나 잡지 기고문의 형태로 미리 공개되기도 하였으나 이것들은 그간 필자가 진행한 지역주의 연구의 지극히 작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제야 비로소 여기 선보이는 이 책으로 한국과 서유럽의 지역주의 문제와 이론에 대한 지난 1년간의 연구를 종합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책으로 출판하려고 계획했을 때 필자는 대중적 학술서를 쓰려고 마음먹었다. 순수한 학술서를 쓰는 것은 그 자체로서 학문 발전에 중요한 것이긴 하나, 학술적 언어로서 쓰여진 학술서적들은 늘 일반 대중으로부터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학술서적의 이러한 한계를 잘 알고 있는 필자로서는 대중과 긴밀한 관련된 내용을 학술적 형식으로 서술하는 것은 난센스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막상 집필 과정에 임하고 보니 대중적 학술서를 쓴다는 것이 거의 모순된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욕심까지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의 문제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와 관련된 중차대한 현실 문제이기 때문에 필자는 저 모순된 목표를 끝까지 견지하고자 노력하였다. 필자는 학술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예정을 많이 들고 필요한 곳에는 가끔 육두문자도 피하지 않았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필자의 개인적인 체험도 이야기식으로 서술하거나 서유럽 지역주의 단체들의 저항 시가들을 번역 여기서 삽입함으로써 책의 중량감을 들고자 노력하였다. 필자가 목표로 한 것은 원래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도 정치 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필자는 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신문같이 쉬운 글을 쓸 타고난 재간은 없지만은 나름대로 열성을 다했다. 그러나 결과는 늘 독자들이 판단하는 것이라서 이미 책이 세상에 나온 마당에 필자로서는 자신이 없다. 다만 독자들이 쉽게 읽어주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은 의도적으로 대중적인 형식으로 쓰여졌지만
최대한의 학술 정빙 노력은 다하였다. 도치에 편리한 곳이면 출처가 되는 논문, 서적, 신문과 잡지 면수를 다 밝혔다. 다만 일반인들이 방해받지 않고 읽어 나갈 수 있게끔 출처 제시를 모두 책 맨 뒤에 후주로 돌려놓았다. 학술적 목적으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은 후주를 편치 않게 생각하겠지만 약간의 불편을 감수하면서 출처를 정확히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처음 지역주의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거나 더 많은 독서를 하려는 사람들에 위해서 맨 뒤에는 이 책에서 인용된 문헌 목록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두었다. 아무튼 모두가 규범적 판단을 내리기 힘들어하는 이 지역주의 문제에서 독자들이 이 책의 도움으로 좀 더 확실히 정치적 견해를 다지고 한국의 정치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다. 지역주의 연구를 시작할 당시 필자의 의도도 지역주의에 대한 확실한 인식 견해를 갖는 것이었다. 필자로서는 아무쪼록 우리나라 지역주의 정국과 내부 식민지의 난제들을 올바로 푸는데 일조할 수 있다면 더 바랄 것이었겠다. 끝으로 원고가 완성될 때까지 1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리면서 물신양면의 격려를 준 도서출판 무당미디어의 김진구 사장과 실무를 담당한 편집부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자 한다. 1997년 화창한 봄날 풍납서재에서 우리 그 황태현 선생님께서 제가 그 황태현 선생님의 책을 1997년도에 책을 이렇게 펼쳐서 시작을 하는데요. 책을 7권을 소개하면서 한국의 정치에 대해서 책을 소개함과 동시에 황태현 선생님이 어떠한 생각과 글을 철학과 사상을 먼저 말하고 있는지를 제가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첫 번째 내용으로서 비록 우리가 25년 전에 이 책에서 시작된 일이긴 하지만 1997년도면은 바로 그 IMF가 터지기 전 8월 달이니까 11월 달에 터졌으니까요. IMF가 터지기 전에 한두 달 전에 이제 이렇게 쓰여진 책인데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태어나 가지고 우리가 깊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아무래도 예, 우리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민으로서 이렇게 이 땅에 가면서 나라 걱정이라든지 국가 걱정, 그 다음에 뭐냐면 가족 걱정,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을 안 해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사람이 태어난 곳이 어디든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우리들 스스로가 실력과 지식이 부족함이 있는 것이고요. 그 실력과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소위 말하는 지식의 그 권력자로부터 우리가 이리저리 이용을 당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호남에서 믿었던 이낙연이가 오늘날에 신당을 만들어 가지고 뛰쳐나가고 개지를 하는 거라든지,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지난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한국의 민주화를 말아먹었던 걸 생각하면 제가 분통이 터지는데요. 어쩌면은 윤석열이하고 문재인이가 이낙연이나 한톡석일 수도 있다. 한톡석이 일서가 아니라 한톡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이가 앞으로 뭐냐면은 역사에 책임질 일은 아주 저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죽하면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문재인을 양산 평산마을에서 쫓아내야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뭐냐면은 문재인이와 이낙연이가 지난 촛불혁명을 배신하고 진보민주 통일 세력을 지금 현재 엿먹였던 이런 생각을 하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가슴이 뛰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황태현 선생님 같은 대학자를 제가 모시면서 또 공부하면서 머리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
74,143년에 만 961년 2024년 1월 9일 날 화요일 날 한국민 학술은 골장김 대수. 예, 오늘 첫 시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